제주도 내 주택시장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내년부터 행복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내년 2월 제주시 아라동을 시작으로 모두 9곳에 1099세대가 착공됩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헌혈이 줄고 있습니다. 일부 혈액형의 경우 벌써부터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세월호를 추모하는 304마리의 고래 인형을 만들어 도교육청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단지형 아파트 가격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새 갑절 가까이 오른 곳도 있는데요. 반면 시내 외곽 지역의 소규모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난달 거래된 가격은 115제곱미터에 9억 5천만 원, 3.3제곱미터 한 평에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뛴 겁니다. 이 부근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분양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분양가는 1년 새 38%나 뛰어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제주가 땅은 넓어도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내린다는 거기에 제주 시민들도 이 브랜드 아파트를 찾아요. 단지만. 단지형 아파트와 달리 외곽 지역의 다세대와 빌라, 연립주택은 소외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298호로 1년 전보다 7배 가까이 늘었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까운 쪽은 지금 거래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외곽 지역은 좀 주춤하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와 부동산 투기의 요인도 있지만 수요에 비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전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그 다세대 연립 빌라 가격을 끌고 올라가요. 차라리 이쪽에 많이 공급이 되면 이쪽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도내 가구의 40%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만큼 이에 맞는 주택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소득층과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되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탐나중학교 맞은편 부지. 대도로변에 위치한 이곳 2천여 제곱미터에 행복주택 48세대가 들어섭니다. 이곳에 지어질 행복주택은 내년 2월에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저소득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아라동을 비롯해 제주시 봉계동과 서귀포시 강정동 등 9곳에 1,099세대가 착공됩니다. 시민복지타운에 추진 중인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은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세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거를 공표를 해서 우리 도민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주도가 2025년까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은 2만 호. 내년에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공공임대주택 402세대가 공사에 들어가지만 물량 공급 못지않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정된 정주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하는 지역 활성화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이 없이 양적인 공급은 너무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어 적절한 부지와 예산 확보가 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다음 달 제주도의 정기 인사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1일 상반기 정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김현철 공보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1년 6개월 남겨둔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명의 유관기관 파견 여부에 따라 이번 인사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주요 업무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담아 마련된 전시회에 권혁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탄트리 대신 간절한 소망을 담은 고래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래마다 달린 304개의 노란 리본에 묻어뒀던 그리움이 고개를 듭니다.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304명. 지역의 예술가와 교사, 학생들이 함께 이들을 추모하며 직접 염색한 천으로 고래 인형을 만들어 제주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사실 그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과 딸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공간을 선뜻 내어주면서 전시는 오는 4일까지 도교육청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희생자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뜻에 함께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2017년 새해는 좀 더 희망차게 맞이해보자, 서로 위안이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청 전시가 끝나면 다시 학생문화원에서 전시가 이어진 뒤 전시 작품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전달되거나 세월호 기념관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5월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4.3%와 27%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등이 급증하면서 시설 투자 비용이 필요한 만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헌혈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헌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할 때마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헌혈 동참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헌혈을 한 이재훈 씨. 그 이후로 20년 동안 꾸준하게 매년 5차례 이상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 횟수가 어느새 100번이 넘어 6억 명의 짱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 피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겨울철 방학이 시작되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도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능이 끝나시면 이제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참여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헌혈 건수는 3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건에 비해 13% 줄었습니다. 특히 전체 헌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10대와 20대의 헌혈이 20%나 급감했습니다. 30대 이상 분들의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고요. 1월, 2월은 혈액 수급에 좀 어려움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혈액 보유량은 6.61분으로 적정 수준이지만 일부 혈액형의 경우 관심 단계까지 떨어져 헌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독감에 걸린 학생은 지지난주 232명에서 지난주 1855명으로 일주일 새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1430명, 중학생이 3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도내 인플루엔자 환자도 1000명당 21명에서 46명으로 갑절 이상 늘어 보건당국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한라산 진달래밭 118mm를 비롯해 서귀포 34.8, 고산 29.7, 제주시 25.6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 나머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오전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다며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박기남 서장과 직원들이 175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에코랜드 테마파크에서 700만 원, 한림항 이봉조 씨가 50만 230원, 서귀포시 토평동 오홍란 씨가 200만 원, 제주중앙유치원 교사와 원아들이 46만 1,35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 주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해녀 특별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값을 1kg에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보전하고 고령 해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물질을 안 하는 조건으로 70살 이상 해녀에게 10만 원, 80살 이상은 20만 원을 매달 지급합니다. 또 신규 해녀에게 3년 동안 한 달 5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어촌계 가입비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제 돌봄 전담사 정원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상담이 필요한 위기 학생은 늘고 있지만 교육청이 학생 상담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주 15시간 미만의 나쁜 일자리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발전연구원과 함께 도내 중학생 79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전체의 16.9%로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